현지로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종종 보이는데 오시는 거는 괜찮죠.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노예예요. 현대판 노예. 뭐 배우겠다, 뭐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와서 배우는 거 없어요. 그냥 시다바리 역할만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히더라도 직접 부딪히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구매 대행업자 이용해가지고 재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급처를 한 군데로 몰빵하실 필요는 없죠. 뭐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기준에서 그냥 가장 저렴한 곳으로 몇 군데 나눠서 해야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당장 누군가 관둔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두면 뭐 대체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를 이렇게 몰빵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최대한 분산을 시키시고 가격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 현지로 직접 오시는 분들 중에요. 본인이 봤던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막상 와 보면은요. 아마 현지 업자들의 그 과장된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뭐 하루에 뭐 10개, 20개 이렇게 파는 거 그거 다 뻥이에요. 마케팅이고. 그게 단순히 제 생각인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 물류회사 저도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뭐 제가 지금 물류회사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분들로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리스트를 보면은 무슨 쇼핑몰 뭐 누구 해갖고 이제 그 물건 들어오는 것들 하루에 5개 넘는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응하는 자와 못하는 자로 나뉘고요. 그 적응 못하면은 제가 보기에 2, 3년? 한 반 이상은 2, 3년 안에 나갑니다.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가져온 돈 털고 돈 벌어 나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 팔 놈은 팔고 못 팔 놈은 못 판다라는 거죠. 이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100원에 파는 사람이 있고요. 300원에 파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매자들이 모두 100원 제품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건데 구매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존에 가장 뭐 흔히 그 올라오는 것들 글들 보면은 뭐 지존샵에 뭐 클래식을 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누구는 120만원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수많은 판매자들이 있죠. 근데 지존샵의 클래식 믿음이 3,280, 그죠? 3,280원이죠? 3,280위안이죠? 금장이 3,380위안. 그러면은 금장으로 했을 때 비싼 걸로 해도 3,380위안이면은 74만원이네요. 74만원에서 이제 뭐 운송비 수수료 붙이고 하면 뭐 한 85만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90만원, 100만원, 뭐 120만원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보고 사는 거죠. 그분들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매하는 그 판매하는 그분들이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얼마에 받아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싸게 받아오면 그냥 비싸게 팔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얘기하면 다 먹히는 것 같아요. 정품 가죽이다, 자체 제작이다, 특수 라인이다, 무사고다. 공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다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섞어갖고 얘기를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게 공구한다고 보면은 다른 데보다 그냥 평상시 파는 다른 데보다 비싸요. 공구가 더 비싸요. 본인들이 말하는 자칭 공구가. 그래도 팔려요 또. 근데 공구해도 그 가격이고 공구 안 해도 그 가격인데 공구하는 게 또 팔려요 더. 희한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켓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매 대행이니까 물론 이제 제가 구매 대행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보면은 이제 구매 대행이니까 싼 거 원하면 싼 거 갖다 주면 되고 비싼 거 원하면 비싼 거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커버를 다 못해요. 싼 거면 싼 거, 뭐 비싼 거면 비싼 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겟층을 잘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이제 중저가 위주였어요. 고가는 많이 못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못한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단 시장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저가 위주, 중저가 위주의 구매자들이 있는 데를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문어는 보겠죠. 고가 제품이 얼마인지. 매장이 답변을 안 해요. 왜? 구매를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초반에는 그 사진을 주면은 이제 매장에다가 이제 가격 문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매장에 보내죠. 보내면은 거래하던 데는 바로바로 와요. 연락이. 이게 뭐 매장 사장의 성격이 이런 거 필요 없고 물건을 많이 사는 매장은 바로바로 오고 조금 사는 매장은 천천히 오고 잘 안 사는 물어만 보고 안 사는 매장은 다음날 와요. 연락이. 가격 확인이 재고 있는지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님 자체가 중저가인데 물어는 보죠. 고가를. 근데 사지는 않아요. 중저가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고가로.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어요. 구매자들이 저가도 물어보고 고가도 물어봐서 결국은 고가를 산단 말이에요. 차츰 비싼 매장들이 답변이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묻자마자 바로 답변이 와요. 막 번개맨 마냥. 반면 기존에 거래하던 매장들은 답변이 차츰 늦어져요. 안 사니까, 물어만 보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눠지게,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중저가로 갈 건지 고가로 갈 건지. 하고 싶어도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구매층 고려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뭐 일하다 보면은 호스팅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호스팅은 쓰지는 않고요. 그 한국 호스팅 쓰시는 분들 있고 해외 호스팅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뭐 한국 호스팅이야 뭐 가격 같은 거는 다 나와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정보가 털리는 거죠. 털린 거조차를 몰라요. 본인은. 왜냐하면은 그 조사하는 데서 그 기간을 두니까는 그 몇 달 뒤에 연락이 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 털리고 이미 나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격인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뭔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해외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걱정은 없죠. 이제 정보가 넘어가거나 내 위치가 노출이 되거나 할 그런 걱정은 없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해외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죠. 한국 대비해서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2부터 해가지고 뭐 $12, 뭐 $14까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거죠. 이제 한 달에 5달러, 6달러 하면 뭐 만 원도 안 하는 돈. 이런 것도 이제 만 원도 안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들. 이런 건데 사실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죠. 뭐 웹사이트 25개 뭐 이런 건데 의미가 없죠.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블루호스트나 고데디 같은 데 업체 많이 쓰시죠.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들도 블루호스트나 고데디 쓰시는 분들. 저도 이제 고데 다 써봤는데 블루호스트나 고데디 저는 이제 고데디랑 그 언더호스트 그 유명하지 않은 이제 언더호스트 두 군데를 지금은 쓰고 있고요. 고데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지금 보면은 스토리지가 다 제한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다 용량 무제한들. 지금 저 고데디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 살아는 있는데 고데디는 무제한이에요. 용량. 예전에 했던 그 계정들은 유지만 하면은 그 사양으로 가더라고요. 무제한으로. 뭐 아무리 싸다 해도 만 원도 안 하는데 25기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거래처 찾는 방법. 제가 보기에 거래처 찾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다 팔 건지가 중요한 거지. 팔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거래처를 알고 있다는데 팔 데가 없는데. 그리고 거래처 찾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만 해도 어지간한,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다면 특정 그 매장들, 내가 원하는 매장들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구글 링만 해도 어지간해선 다 나옵니다. 연락처가요. 또는 그 가이드 한번 써가지고 시장 조사 하루 갔다 오면은요,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은 알 수 있어요. 매장을.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래처 찾는 게. 물론 이제 일부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매장들 또는 뭐 기존 거래처 통한 소개 아니면 거래 안 하는 그런 일부 극소수 일부 매장은 뭐 찾기가 어렵겠지만은 그 외에는 8, 90%는 누구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장을 검색만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거래처 찾는 거는. 가방보다 제가 보기에 신발, 시계 이런 게 더 찾기가 더 쉽고요. 왜냐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손님들이 팬더샵을 원하면 팬더샵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특정 그 한 매장 팬더샵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못 찾으면 못 가는 거고, 돌아다녀 보다 보면 찾겠죠. 아무튼 간에 팬더샵을 가려면 그 하나의 매장을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뭐 신발 뭐 징덴이니 뭐 해피샵이니 뭐 시계 뭐 클린이니 뭐 VS니 이게 한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신발은 물론 이제 해피샵이면 해피샵에서만 팔죠. 근데 신발은 공장들이 아니에요. 물론 가방도 공장들은 아니지만 가방들은 물건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자기네 로고를 갖다 파는 거고, 신발은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팝니다. 그러니까는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갖고 검색을 해버리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징덴 신발 같은 경우에 징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매장들이 똑같은 공장 제품을 판매합니다. 똑같은 거 그냥 사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징덴인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공장 제품, 매장만 징덴이 아닐 뿐이지 같은 제품이에요.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경우도.
시계는 뭐 그냥 아무 매장 가서 그냥 클린 vs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주는 거고 그냥. 자파 같은 경우에는 다 백운상가에서도 구매하는데 시장이 따로 있기는 하죠. 별도에. 아마 구매 대행의 대부분 99%는 근데 가방 상가에서 다 구매를 하죠. 백운상가는 근데 자파 같은 경우에 다 별도의 이제 시장에서 사입을 해갖고 와갖고 이제 포장해갖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가방이나 이런 가방은 뭐 공장이든 뭐 중간 낙가마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외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은 본인들이 매장 사장들이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떼와서 본인들이 포장해가지고 전시하고 파는 거죠. 백운상가에서. 그러니까 백운상가에서 선글라스 150원, 250원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제 그 선글라스 시장 가게 되면 50원, 100원이죠. 모자도 뭐 300, 50, 뭐 350원 이렇게 파는데 뭐 모모 매장 같은 데 가면 뭐 모자 하나 항상 295위안 뭐 이게 310위안 이러는데 이거 이제 도매 시장 가면 이제 30위안짜리 사다가 300원 안에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다 박스 포장해야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비용 들고 인건비 있고 그런 거는 감안은 해야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액세서리, 선글라스, 스카프, 모자 이런 것들은 시장이 각각 있습니다. 다 여기서 떼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자파는 아무래도 판매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을 가서 하나씩 사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방 시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